경기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B형 문제 보겠습니다. 인문계열 B형 문제에서는 첫 번째 문제에서 지식인과 사회적 부조리,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표절과 규제를 주제로 출제를 했고, 1번 문제에서는 독해한 뒤 독해의 내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그러한 문학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독해 내용을 적용한 뒤 그러한 독해 내용이 지니는 의미를 쓰고 그리고 한계를 추론하도록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모두 억압에 따라 실현되고 있는 가의 질서와 그리고 나의 질서를 비교하라. 그리고 여기서 양측이 갈등이 갖는 의미를 역시 재심은 다를 참고해서 독해의 키워드를 적용해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재심은 가에서는 막내에서 1위대를 감시하던 양치기가 실제 1위대가 없음을 알고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상황에서 권력자인 촌장이 그를 회유하고 다른 한편 협박하는 그런 대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촌장은 마을의 평화로운 질서를 양치기를 회유하는 논리로 삼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 마을의 질서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하고 마을 사람들이 자유를 제한하면서 구축된 거짓된 질서라는 점을 이 문학작품에서는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촌장은 바로 박정희가 될 것입니다. 이 박정희가 남북의 대립 구도를 이용해서 남한을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파수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의 한 대목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급의 질서란 석대라는 인물이 포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학급은 석대를 중심으로 규율 있고 질서 있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석대의 감시와 통제에 기반한 폭력적인 질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지배와 종속관계, 권력의 집중과 부패를 낳는다는 사실을 소설은 경계를 하고 있고, 따라서 가와 나의 질서를 비교할 때 가에서는 가상의 적과 이를 높은 곳에서 감시하는 막루를 만들어 상징적인 지배 방식을 택하고 있는 데 비해 나에서는 석대가 실질적인 힘이라는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지배에 기반해서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합리한 질서라는 점, 감시와 통제에 기반한 질서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다. 이것이 비교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심은 다에서는 거짓된 세계와 참된 세계를 달콤한 파란 약과 괴로운 빨간 약에 비유하면서 진실을 직면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자 할 때 권력의 위협과 압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함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에서는 촌장이 거짓말을 알게 된 양치기가 그것을 발설할 경우 마을의 질서가 파괴될 것이라는 촌장의 회유에 망설이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고, 비참한 현실을 직면할 때의 고통, 즉 괴로운 빨간 약과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현실에 순응함으로써 달콤한 사탕을 받아들이는 것을 파란 약이라고 볼 때 양치기는 당장은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용기를 내어 진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식의 답안서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우화는 반대로 양치기가 이리 때는 없다고 진실을 외칠 수 있어야 비로소 거짓된 질서를 바로잡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답안의 결론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재심은 가의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나를 활용해서 설명하고 다라를 참고해서 가의 기억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은 가에서는 어느 대학에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학생들의 표절을 확인하고 통제하는 규제책이라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와 관련지어서 재심은 나의 성격을 보게 된다면, 재심은 나는 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상, 즉 표절의 존재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설명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심은 나에서는 정부의 비대칭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소유한 주체가 그렇지 않은 주체를 기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따라서 상대방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호 간에 신뢰가 없는 경우 이를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학습 관리 시스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것이 전반부 서술이 될 것이고 타와라를 통한 가히 한계 설명에 있어서는 제시문 타에서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뢰가 붕괴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 약속을 유지하기 위한 계약과 같은 통제 수단이 필요하며 이는 곧 사회적 비용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표절과 같은 신뢰의 붕괴로 인해 나타난 규제책인 제시문 가히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은 신뢰가 있었으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라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의 예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나 벌칙 등을 통해 통제하는 방책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외적 규제를 단지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규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임시 방편에 불과한 이러한 표면적인 규제책에 불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은 규제에 대한 도덕성의 회복이 아닌 기술적 대응만을 나올 수 있고 학생들은 더 교활하게 이것에 빠져나가는 그러한 기술적인 악순환만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이 제시문 라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한계가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